네, 오늘 강의에서는 암은 어떤 것인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와 혈액종양내과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실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암 질환,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널스큐 혈액종양내과 입문편. 오늘은 암과 암의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환자들은 주로 암 환자들이죠. 우리 암 환자들이 앓고 있는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란 먼저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양이라는 것은 세포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때 종양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에 비해서 서서히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제거가 가능하죠. 이와 반대로 악성 종양은 불완전하게 성장을 하고 과다 증식을 합니다. 유전자 분열이 활발하고 핵의 크기도 정상세포에 비해서 크죠. 그리고 또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모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랬을 때 악성 신생물, 악성 종양, 즉 이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져서 세포가 불완전하게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암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암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상세포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런 세포들이 과다 증식을 해서 정상세포들을 다 파괴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끝내에는 사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암세포도 워낙에는 정상세포였어요. 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조직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분열과 성장, 사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상세포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와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과다 발현을 하거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암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분화도라는 의학용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병리 진단에서 우리가 분화도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병리 진단의 예시를 보면은, 진단은 렉툼,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직장과 S상 결장의 로우 안테리얼 리섹션, 그 전방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직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아데노칼시노마 모더레이트리 디퍼런티드라고 해서 그레이드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암의 분화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암종은 선암인데 적당히 분화되어 있고 그레이드 2다 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화도라는 것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종양세포의 분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상세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는 유사 분열을 보이는 수에 따라서 그 단계를 나눌 수 있고, 그레이드 1에서 4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1을 먼저 살펴보시면 25%의 세포가 탈분화되어 있고 75%의 세포가 정상세포와 닮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선암종을 분석을 해봤는데 탈분화라는 것은 이제 정상세포와 같지 않다, 암을 띈다, 암의 모양을 띈다라는 의미인데, 그 100%의 정상세포가 있다고 치면은 암종에서 25%의 세포가 암의 모양을 띈다 라고 해서 그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고요. 이 환자의 분화도를 살펴보자면 그레이드 2로 50% 세포가 탈분화됐고 50% 세포가 정상세포와 닮아있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화도가 왜 중요할까요? 분화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정상세포와 닮아있기 때문에 예후가 훨씬 좋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분화도는 암성 특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을 우리가 처음에 진단을 하게 되면 병기를 설정하게 되죠. 그때 조기암, 진행암, 말기암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편의상 조기암은 1기, 진행암은 2, 3기, 말기암은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병기는 사실 의학적 용어로는 우리가 TNM 분류를 따르게 되는데요. 국제암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서 정한 분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TNM 분류의 의미는 T를 먼저 보시면 원발성 종양의 크기와 국소적 침습 정도를 의미하고요. N의 의미는 종양의 침범을 받은 주변 림프절 수를 의미합니다. M의 의미는 종양세포의 전이 여부를 의미하는데 실제 외래경과에서 이 TNM 분류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줄인데요. AGC로 T4N3M1이라는 부분이 이 TNM 분류법을 통해서 환자의 병기를 의학적 용어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 가스트릭 캔서로 진행성 위암이구나 알 수 있고 T4N3M1에 해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암 질환마다 사실 정해져 있는 분류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특히 위암에서 T4라는 것은 종양이 장막층을 침범해서 뚫고 나가서 주변 장기를 침범했다라는 의미고요. N3 같은 경우는 7개 이상 위 주변의 림프절에 침범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M1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의 기관에 원격 전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간편하고 의료진들끼리도 의사소통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기록이라든지 기록을 확인하셨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기 위해서는 병동에서 많이 보는 질환의 TNM 분류법을 한 번씩 공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화도와 이런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암 진단검사는 목적에 따라서 선별검사와 건강검진으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라는 것은 암이 의심되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검사라는 거고요. 암이 의심될 때는 이 진단적 검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이제 진행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료 효과나 치료 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추적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확진이라든지 병기를 설정하고 이렇게 분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영상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해기학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암을 진단을 내리게 되면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많이 다루는 약물인 항암제를 투약해서 치료하는 것들을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하고요. 암을 절제해서 치료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하고 방사선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치료법을 방사선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질환별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많은 치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다루는 항암요법만 알면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냐면 실제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 가지 치료만을 시행해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이 항암요법을 하기 전에 이미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항암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과 치료 방법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환자분을 접할 때 환자 파악이 더 쉽게 잘 되겠죠. 여기서 방사선 화학요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탁과 의뢰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의뢰를 한 상황인데요. 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상암 브레스트 캔서로 상기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입원을 하셨다 이 말이죠. 선생님께 RT를 받고 팔로업 중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던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오신 거는 멀티플 렁 메타시스로 또 본 메타시스로 PD 소견을 보였다.
여기서 PD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해서 병변이 더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폐하고 골에 전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어서 레지멘 체인지를 위해서 입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지멘이라는 것은 항암요법에 투약하는 규칙을 우리가 레지멘이라고 하는데, 원래 맞았던 항암요법이 있을 텐데 병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법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입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C스파인 쪽을 포함해서 RT를 계약하고 있는 부분으로 병변은 C5, C6를 포함하여 살크롬 쪽에 퍼져 있어서 RT를 결정하는데 고견을 여쭙고자 진료 의뢰를 드립니다 라고 지금 컨설트를 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종양내과에서 단순히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서 하거나 치료 이후에도 할 수 있고 치료 전에도 시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환자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서 CCRT라고 해서 항암화학 방사선 병행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동에 항암치료를 하러 왔는데 CCRT를 한다는 것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때 항암치료를 선행하면서 그날 방사선 치료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먼저 시뮬레이션 CT를 찍고요. 모의 치료 과정을 거쳐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부위에 방사선을 쪼일 것인지 환자분 몸에 그림을 그려서 부위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보호해야 되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방어구를 제작해서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CT는 치료 과정 전에 어느 부위에 방사선을 쪼여야 되는지 실제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한 번 치료할 때 3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을 한 세트라고도 합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세트를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트 의뢰를 드렸던 거에서 답변이 왔을 때 한 번 조사할 때 180그레이로 총 5040그레이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5040을 180으로 나눴을 때 28회로 치료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28회를 5일로 나누게 되면 5.6주간 치료를 진행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환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참고로 그레이라는 것은 방사선 단위를 의미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간호사 역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치료를 받고 오면 우리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 곁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를 교육할 때에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의 염증이라든지 구강의 점막, 피부 골수와 같이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욕부진이라든지 골수 기능 저하, 피로, 피부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기 부작용으로는 실질세포나 혈관 및 결합조직 등의 영구적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섬유화나 위축, 궤양, 조직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은 환자분들 중에 그 부위가 까맣게 변하거나 또는 그 부위가 염증성으로 궤양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암은 어떤 것인지, 암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암의 개괄적인 설명과 암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조금 더 혈액종양내과에서 할 수 있는 항암요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건데요.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환자분의 교육이나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